지우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젖을 물렸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자신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그토록 사랑스러울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의 행복도 잠시,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온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또 딸이야. 이게 몇 번째인데. 장일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뭐 하는 거야?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세 번의 출산 모두 딸이었죠. 첫째 때도 둘째 때도 같은 말을 들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가 평소보다 훨씬 격렬했거든요. 하정우는 방 한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지우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죠. 아내보다는 어머니의 뜻을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어요. 정우야, 넌 뭐하고 있는 거냐? 일순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여자와 살면서 우리 집안이 대가 끊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정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훈이도 노력했는데. 노력? 일순이 비웃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여자는 아들을 못 낳는 몸이야.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지우는 딸을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격한 감정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지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 정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지훈아, 우리 이혼해야겠어.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라고? 지훈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 정도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정우는 여전히 아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우리 집안은 끝나는 거야. 지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지훈은 세 명의 딸들과 함께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매정했죠. 내일까지 다 치워. 우리 집에 아들 못 낳는 여자가 머물 자리는 없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5살 첫째와 3살 둘째의 손을 잡은 채 비 맞으며 걸어나가는 길이 그토록 길고 절망적일 줄 몰랐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아이들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지우는 아이 셋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운 후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배웠어요. 엄마, 배고파? 둘째 연희가 칭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지우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겁고 아팠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틈틈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공부했어요. 여성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절실히 느꼈죠.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마미앤키즈는 천천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육아용품, 바쁜 엄마들을 위한 간편식품,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엄선해서 판매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의 후기를 꼼꼼히 읽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엄마가 성공하면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첫째 지아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열심히 할게. 우리 지아, 연희, 서아 모두 좋은 곳에서 살자. 지우는 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절망 대신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버림받았다면 딸들과 함께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이 있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마미앤키즈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육아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고 지훈은 성공한 여성 CEO로 각종 언론에 소개되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하더라. 이제 15살이 된 첫째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 그 절망적이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지우는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각 지훈의 전 남편 하정우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는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연이은 공사 지연과 자재비 상승으로 빚만 늘어갔죠.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일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한 지 한 달째였는데 병원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사실 그 자신도 막막했습니다. 결혼 후 새로 얻은 아내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요. 당신과 살면 제 인생만 망가져요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결국 정우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병든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선생님, 투자를 받을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정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무 컨설턴트를 찾아갔어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는 은행 대출도 어렵고 컨설턴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소기업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분이 계시긴 해요. 정우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여성 CEO시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도와주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직접 만나서 사업 계획을 들어보신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하네요.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정우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우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죠. 투자자를 만나는 자리라고 해서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왔지만 낡은 구두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하정우 씨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 부인 이지윤이었거든요. 지윤이?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윤은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 초라하고 절망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당당하고 우아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우 씨. 지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내쫓았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구원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지훈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정우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지훈은 태블릿을 꺼내
정우의 회사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채가 12억 원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3건이네요. 그런데 모두 중단된 상태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톤이었어요. 투자금으로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15억 원 정도면.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어요.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건 있나요? 집이 있긴 한데. 정우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 그 집 말이군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쫓겨났던 바로 그 집 말씀이시죠? 정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훈아, 그때는 정말. 하정우 씨. 지훈이 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필요 없죠.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한 명의 소녀가 나타났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15살 정도의 아이였는데 정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지훈의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엄마, 학원 끝났어요. 소녀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아, 이쪽은 하정우 씨야. 우리 회사에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고 지훈이 딸을 소개했어요. 정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아, 그 이름은 자신이 지었던 셋째 딸의 이름이었거든요.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연아야, 난 내 아빠야. 아빠? 연아가 정우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연아야, 아빠가 아니야. 그냥 사업 관계자시고.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회사 재무 상태가 정말 심각하네요. 연아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완전히 네거티브이고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이에요. 정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15살 아이가 이런 전문적인 분석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맞아. 그래서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싶어. 지훈이 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사업 자체는 전망이 나쁘지 않아요. 만약 관리를 완벽하게 재구성한다면. 연아가 생각에 잠겼어요. 정우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후회가 느껴졌죠. 연아는 제 회사의 미래 파트너예요. 지훈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투자 분석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아들이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하셨던 그 딸이 말이에요. 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의 말에 담긴 차가운 비꼼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훈아. 정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아니라 이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정우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일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 여자가 지훈이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일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정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까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여성 CEO 나왔는데 얼굴이 그 여자 같았어. 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순의 손은 차가웠고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틀 후 일수는 휠체어를 타고 지훈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우가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해야 해. 그때 내가 한 말들. 정말 미친 짓이었어. 지훈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넓고 세련된 공간이었죠. 일수는 그 화려함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일순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애쓰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일순을 부축했어요. 아니야. 내가 꼭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해. 일순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딸은 소용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지우는 말없이 일순을 바라보았어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죠. 갓난아기를 안고 비 맞으며 집을 나서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말이에요. 지훈아, 연아가 그렇게 훌륭하게 컸다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일순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정말 미안해.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 사과. 제가 들을 말이 아니에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딸들이 들어야 할 말이죠. 특히 연아가요. 며칠 후 정우와 일수는 다시 지훈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투자 상담 자리였어요. 지훈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는 어렵겠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훈아, 제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훈이 정우의 말을 끊었어요. 첫째, 사업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둘째, 경영진의 리더십에 신뢰가 가지 않아요. 경영진의 리더십? 정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직원들과 파트너들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지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지훈아, 그때는 정말. 정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으셨죠? 일순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지훈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서.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지훈이 일순을 바라보았어요. 저희 모녀는 그날 이후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했거든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요.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지훈은 냉정했어요. 하정우 씨, 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우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당신들은 이미 파산 처리됐거든요. 그 순간 연아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왔죠. 엄마, 괜찮아요? 연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연아야. 지훈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이제 가자. 한 달 후 지훈과 연아는 한 방송국의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성공한 싱글맘 CEO와 딸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주제였어요. 객석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엄마들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마미앤키즈 대표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딸인 연아입니다. 연아도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랬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죠.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객석에서 여성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연아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사회자가 연아에게 물었어요. 처음엔 왜 아빠가 없는지 궁금했어요. 연아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아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아와 언니들이 제게는 최고의 파트너들이에요. 아들이 없어서 집안이 망한다고 했지만 우리 딸들과 함께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사회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갓난아기를 안고 비 맞으며 집에서 나오던 그날이었죠. 지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이 제가 진짜 강해진 날이기도 해요. 의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오히려 제 안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객석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혹시 전 남편분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나요?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용서와 다시 관계를 맺는 건 별개의 문제죠. 저희는 앞만 보고 살아갈 거예요. 연아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제게 성별이나 환경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연아처럼 자신감 넘치는 딸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게 죄라면 저의 그 죄는 세상을 바꾸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객석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지훈과 연아는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방송을 본 정우는 텔레비전 앞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